네, 양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예상처럼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예상과 다르다고 해야 될지 그러게요. 강남 지역 세무서들의 체납세액이 꽤 높다고 하던데 그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제일 심한가요? 네, 이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강남 지역 세무서들이 연간 수천억 원대 이르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오늘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서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세금은 총 26조 7,932억 원 규모인데요. 네. 전체 115개 세무서 중에서 체납세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로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세금 체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이 강남구에 있는 삼성세무서와 역삼세무서로 각각 체납의 기준으로 2, 3위를 차지했는데요. 5위 반포세무서와 8위 강남세무서를 포함하면 10위권의 절반이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지역에 있었습니다. 네, 세액 체납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였다고 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세무서일수록 체납세액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이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은 해당 세무서가 걷어들이는 이 세수 규모와 비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기본 세수가 많은 세무서에서 체납 발생 확률이 커진다는 설명입니다. 이 실제 서초세무서는 2014년 세수가 4조 4천억 원으로 전체 5위를 차지했고요. 역시나 체납액이 많았던 삼성세무서와 강남세무서도 이 걷어들인 세수가 각각 4위와 8위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 있었는데요. 이 세수 실적이 가장 좋았던 영등포 세무서는 체납액이 3,426억 원으로 26위에 그쳤고요. 세수 규모와 체납액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남대문 세무서 역시 세수 규모는 2위지만 체납 발생액은 전체 66위에 불과했습니다. 네, 네. 상대적으로 남대문 세무서가 세금을 잘 걷었다는 얘기도 그런 될 수 얘기죠. 있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은 이렇게 세금이 잘 걷히고 또 어떤 지역은 잘 안 걷히는 이유 따로 있을까요? 네, 남대문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이 잘 네네. 거친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서울에 있던 사업체들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이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수도권 등 외곽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전 후에도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서 이 경기도 지역의 체납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용인과 시흥, 남양주를 중심으로 세금이 잘 거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후 사정을 들어봐도 이 강남 지역에서 세금이 잘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납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내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저소득층이 임대하는 이 매입형 임대주택을 올해 1,500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증금 평균 1,500만 원에 월 평균 15만 원 안팎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가 있는데요. 네. 1,500가구 중에서 450가구는 이 저소득 맞벌이 가구와 노인층, 청년층의 이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200가구는 쪽방과 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에 150가구는 대학생에게 임대할 계획인데요. 이 대학생 임대주택은 그동안 부모가 무주택자인 학생만 입주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월 평균 소득이 50에서 70% 이하이면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공공임대료 공급을 위해서 새로운 기준도 신설이 됐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네, 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입주 대상 1순위와 그리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 2순위에 이어서 이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 등 3순위의 기준도 신설을 했습니다. 네. 또 1인 가구 대상 공급량 중에서 100가구는 커뮤니티 공간과 복지 지원 시설이 포함된 지원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주거 정착률을 높일 계획인데요. 시는 이 밖에도 조립식 형태의 모듈러 주택 30가구를 시범 매입해서 임대하고 강남 3구와 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에 대비해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방침입니다. 네. 네. 시가 오는 11일부터 주택 매도를 원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가구주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입주 희망자는 동주민센터에서 또 수시로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시민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지난 1년 동안 상담 사례들을 분석해 사례별 고충 실태 그리고 해결 방안을 담은 사례집을 발표했습니다. 네, 분석에 따르면 1년간 진행된 종합 상담 가운데 직장 내 고충 상담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의 직장맘 10명 중에서 7명은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를 둘러싸고 고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가 2014년 10월부터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총 2,500여 건의 상담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고충 상담이 전체의 87%를 차지했는데요. 네. 이 중 휴직을 둘러싼 고충 상담이 83%에 달해서 직장의 모성보호 제도가 아직 취약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보면 이 해고와 부당정보, 근로조건 저하, 그리고 대기 발령, 복귀와 재계약 거부 등 이 불리한 처우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센터는 이 대표 상담 사례 55개를 선정해서 서울시 직장맘 종합 상담 사례집 2권을 엮었는데요. 네. 다양한 사례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성보호 제도 역시 소개를 자세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례집은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직장맘들이 고충에 대응할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